요 미도 아파트가 대치역하고 하계울역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거고, 자 우리 대치 4동 위로 가면 이제 단독 빌라가 모여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이제 네. 층수 제한이 풀렸으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미도 아파트는 밑에 흙 밑에 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짓게 되면은 35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다들 믿습니다. 아, 예. 35억이면 비싼 건 아니죠, 이 동네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독 빌라를 허물고 여기다 아파트 지면 여기는 네. 밑에 흙이 깔려 있어. 네. 그러다 보니 여기는 10억밖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금리가 요새 이슈인데, 이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도 전세가 사라지고 이제 월세 시대로 간다. 이거 진짜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전환율 때문에 이런 착시가 보여요. 전환율은 네. 전세하고 월세를 서로 바꾸면서 네. 마치 이자처럼 곱해주는 거거든요. 이 전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2013년도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네. 월세만 뛰는 시기. 네. 근데 이때도 대출금리 굉장히 올라갔는데 전환율은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3%였는데 네. 뭐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전환율은 낮아서 네. 결국은 이게 균형이 맞아지는 시점에 월세 상승이 끝나고 그 다음에 월세가 뛴 것만큼 전세가 뛰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환율이 네. 5%인데 대출금리가 9%예요. 오, 차이 많이 나요. 근데 기준금리가 3%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대출금리는 낮아질 거고 전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맞아지는 시점. 네. 2013년도에는 한 6%니까 네. 지금은 아마 6.5%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월세가 뛴 거 대비 전세가 따라 뛰면서 이게 아마 안정화되는 그런 네. 시기로 될 거니까 이런 기사에 굳이 일일비 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아 월세가 뛰는 것만큼 전세도 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문제가요. 월세만 지금 뛰고 있잖아요. 네. 전세나 매매값을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차이가 커 보이거든요. 아, 언제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될까요? 이게 네. 약간 착시로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가 뛰는데 매매가는 떨어지니까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네. 입학 경착륙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계속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완화했는데 12월 달에 또 완화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내 등록 임대 사업자 완화, 재건축 안전 진단, 그다음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는 네. 시장이 지금처럼 월세만 뛰고 전세하고 매매가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 완화는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말에 이런 규제 완화가 되면 그때부터 좀 나아질까요? 집값이 예.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는 네. 이거보다는 네. 규제 완화보다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심리적으로 너무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가 풀리는, 네. 대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안심된 마음, 그다음 네. 경기가 괜찮아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살아날 때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요새 좀 다른 게, 내놨던 매물을 요 아래쪽에 기사 보시면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고 있고, 팔려던 집주인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 버티기 모드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그렇죠. 자, 이게 부동산 가격은 수요하고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올 5월 달에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없었잖아요. 매물이 못 팔았어,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왔는데 이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줬죠. 유보했죠. 네. 그러면서 공급이 늘어났어요. 맞아,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수요는 예. 줄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는 줄면서 공급은 늘고 수요가 줄니까 어떻게 됐어? 가격이 막 빠졌죠. 그렇지, 하락했죠.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정부에서 양도세는 그렇게 완화시켜놨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지금 계속 완화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공시지가도 완화시켜 놓고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낮춰놨죠. 그렇죠. 계속 낮춰져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공급하고 수요에서 네.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줄어들 것 같은데? 그죠. 공급을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겁니다.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안 팔고. 그리고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 사고 싶은 마음이 네. 생기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간판을 봐. 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다 돌아서요. 아. 왜냐면 금리 인상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네. 좀 전에 기사처럼 네. 취득세까지 아마 완화시킬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취득세를 완화하면은 공급은 상관없지만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생기겠죠. 그 수요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취득세 완화가 되면 부동산 값이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아요. 왜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네. 이게 마음이 편해지 살 수 있는데 취득세가 완화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움직일 만한 분위기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게 네. 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등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죠. 예, 주택임대사업자를 12월 달에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자, 등록 임대사업자를 완화시켜줘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네. 자,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세를 갖다가 전부 다 확 풀어주는 겁니다. 와, 취득세가 85% 감면될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 보유세는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도세 뭐 100% 감면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는데 다 풀릴까요? 그러니까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도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또 쉽지 않아. 심리적이기 때문에. 네. 공인중개사 문을 열고는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이 심리가 풀어질 때까지는. 네. 단 그래도 모든 상황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요. 규제는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만 풀어주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한 번에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준비를 정부에서 미리 해놓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자, 요 기사도 중요해요. 자,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풀어진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풀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많은 우리가 학군이나 이런 실수요자분들은 벌써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뭐 강남권이나 송파에 좋은 지역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건. 그래서 얼마 전에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19억까지 저번 달에 저점을 찍었던 아파트가 19억 8천에 거래가 됐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네. 그런 실수요자 되는 매물들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네. 그럼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이번 주에 이제 해드릴 텐데,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요 기사를 보고 네. 오늘 요 기사를 보고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40년 된 대치동 미도 아파트가 이제 50층 재건축을 하겠다. 35층 규제가 폐지됐다는 건데 네. 이제 서울에 여의도 같은 경우 65층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도 아파트는 50층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아마 이 판도라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판이. 초고층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25층 아파트가 20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초고층이 되는 아파트도 15억으로 계산해요. 근데 이 초고층이 아마 들어서게 많이 상상을 해보세요. 25층이 들어선 옆에 50층이 들어서 있어. 네. 초고층이. 그러면 이게 같은 금액이 형성이 될까?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30억, 25억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15억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다시 20억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저는 이 50층짜리 아파트를 먼저 선점하는 네. 그런 전략을 펼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의 세미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요. 저도 이거 사고 싶고. 근데 뭐 이거 아파트도 27억, 뭐 내 돈 24억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못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했다. 저거 정말 좋은 걸 못했다고 하는데 네.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미도 아파트가 대치역하고 하계울역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초고층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거고. 자, 우리 대치사동 위로 가면 이제 단독 빌라가 모여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이제 네. 층수 제한이 풀렸으니까.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이 미도 아파트는 흙 밑에 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걸 짓게 되면은 35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다들 믿습니다. 35억이면 비싼 건 아니죠, 이 동네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단독 빌라를 허물고 여기다 아파트 지면 여기는 밑에 흙이 깔려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0억밖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요 단독 빌라를 허물어도 이거하고 차이가 없이 아마 30억 정도 때는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 미도 아파트를 살 20매덕의 돈이 없다고 한다면 요 단독 빌라 지역은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억 정도 투자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주택 임대 사업자가 풀린 타이밍에는 이런 지역을 편하게 몇 군데를 내가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 이꼰대님, 우리 공꼰대님, 네. 우리 이분들이 이런 지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게 하는 게 우리 두 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제2의 미도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50층짜리 초고층에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세하게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시기이니까 이렇게 고층도 풀어주는 거고 네. 여의도도 65층으로 해주는 거고 우리가 일반 용적률 재개발 용적률 250%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지역의 용적률을 500% 또는 700%까지 해주는 이유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일반 재개발 또는 굉장히 경쟁이 심하거나 높은 금액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가지고 미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내년 한 해에는 미리 선점하는 그런 생각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재테크에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이 세미나 전화 주시고요. 우리 세미나 때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권대님과 공권대님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뵙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여러분들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